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이라윤입니다. 오늘은 전승현, 최예지 그리고 장동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이란의 궁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뉴욕 증시도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간밤 미국 증시 조정 여파와 4월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경계 심리 속에서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전승현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간밤 미 증시 이슈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0.9% 하락했고 S&P 500도 0.49% 내리며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약세였습니다. 이 배경에는 AI 산업에 대한 기대 흔들림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성장 둔화가 우려되면서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AI 투자 스토리에 균열이 생긴 모습입니다. 특히 구글의 제미나이, 클로드 등 경쟁 서비스 확산으로 시장 점유율 경쟁이 격화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여파로 엔비디아, AMD 등 AI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 전반에 압력을 줬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AI 성장 기대는 유지되지만 속도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재조정 구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원유 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장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원유 공급 확대 기대가 있습니다. UAE가 감산체자에서 벗어나 생산량을 늘릴 경우 국제 유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한 호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 속에서 호르무즈 해역 봉쇄 가능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유 시장은 얼마나 생산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안전하게 공급되느냐가 더 중요한 국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탈퇴는 오펙 내부 균열을 의미하는 만큼 유가 하락 기대와 동시에 변동성 확대라는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유가 안정 기대보다는 중동 리스크 확대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에 더 주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기업들의 인재 확보 경쟁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로봇 분야 신규 일자리는 75% 넘게 증가했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는 200% 이상 급증하며 성장 속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봉 수준도 크게 높아졌는데요. 일부 핵심 인재의 경우 수십억 원대 보상 조건이 제시되는 등 고급 인력 확보 경쟁이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로보틱스, 유니트리 로보틱스 등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산업 역시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양산과 상용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재 부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중국 내 AI 인력 부족 규모는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기업 수요 대비 인력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대학 전공을 확대하고 인재 양성에 나서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국 로봇 산업은 성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핵심 변수는 결국 기술 인재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AI 성장 기대와 실적 불확실성, 그리고 중동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변수까지 여러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스토리는 유지되고 있지만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오픈 AI의 성장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시장의 기대는 유지가 되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에 대한 변수로 여전히 시장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지난밤 미국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봤는데요. 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함께 체크해봐야 되겠죠. 최혜지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전 사업부에 대한 구조점검에 나서면서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사업 전반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가전과 TV, 모바일과 같은 주요 사업부를 중심으로 수익성 점검과 조직 재정비에 나섰는데요. 특히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제품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외주 전환을 검토하는 등 사업 구조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완제품 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원가 부담 증가와 수요 둔화, 여기에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구조 재편이 단기적으로는 실적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주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수익 사업 정리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주들이 건설 경기 악화 신호 속에서 주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현대건설 주가 장중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최근 건설 자재 수급 상황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건설 자재 수급 지수는 74.3까지 떨어지면서 조사 이후 처음으로 70선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 긴장 구조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철근과 시멘트 등 핵심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급 차질이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공사비 상승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착공 지연과 수익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 역시 최근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하며 실적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자재 수급난과 원가 부담이 이어질 경우 건설사 전반의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건설 경기 악화 신호 속에서도 주가가 급등 중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우건설인데요.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우건설 주가는 장중 10% 넘게 급등하며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가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약 1조 9천억 원, 영업이익 2,5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원가율 개선과 함께 해외 사업 수익성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 인해 건설 업황 둔화 우려 속에서도 개별 기업의 실적 경쟁력이 부각되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향후 실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건설주에 대해서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네, 원자재 가격부터 기업 실적, 그리고 AI 관련 산업까지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이 흐름이 실제 투자와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린 다양한 소식들 참고하시면서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4월 29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환율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장 초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채 출발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중 한때 6,600선 아래까지 밀려나며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하지만 시장 저점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기분 좋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대외적인 불안 요소 속에서도 우리 시장이 아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먼저 유가 정보 시간에 코스피 지수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75% 상승한 6,690.9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부진을 씻어내고 마감 직전까지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하며 아주 힘있게 장을 마쳤는데요. 유가 정보 시간에 상장된 주요 보통주들의 주가 변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이 지표가 상승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코스닥 시장도 훈풍이 불며 상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68포인트 오른 1220.2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하며 고전하는 양상이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이 지수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 심리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지수 견인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하루에만 무려 4,777억 원어치의 주식을 쓸어 담으며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 1,674억 원 규모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탰는데요.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홀로 6,069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대규모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기관과 개인이 모두 받아내며 지수를 방어해낸 셈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은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개인은 코스닥에서 1,42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시장을 든든하게 지탱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197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역시 828억 원을 팔아치우며 동반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기관의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개인의 매수 물량이 지수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1.8% 오른 22만 6천 원을 기록하며 대장주로서 시장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목해볼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인데요. 무려 3.45%나 급등하며 69만 원에 도달해 조선 업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반면 시총 상위권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6% 하락한 147만 3천 원에 마감하며 지수 상승세 속에서도 고전하는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바이오주인 삼천당제약이 2.55% 상승한 44만 3천 원을 기록하며 활발한 거래를 보였고 ABL 바이오 역시 1.87% 오른 14만 2천 원에 마감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리가캠 바이오의 경우 무려 4.42%나 급락하며 19만 4,500원까지 밀려났는데요. 같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호재와 악재에 따라 투자자들의 선택이 극명하게 갈리는 차별화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비록 불안한 걸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서로의 매수세가 맞물리며 희망적인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지수를 끌어올린 기관과 개인의 저력은 우리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환율 변동성과 외국인의 매도세 추이를 살피며 실적 중심의 신중한 종목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록 종목별 희비는 엇갈렸지만 오늘 보여준 끈기 있는 반등이 내일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 29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종가 기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대내외적으로 거시경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FOMC의 대기를 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정승현 아나운서, 혹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AI발 전력 인프라 수혜주로 강하게 부각된 종목이죠. 수주 기대감에 불이 붙은 LS 일렉트릭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전력기기 업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LS 일렉트릭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글로벌 전력 기업 블룸에너지와의 약 3천억 원 규모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를 더욱 자극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1분기 실적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오늘 2%대 상승 출발한 이후 장 초반 한때 7%를 넘게 급등하며 28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대원전선, 대한전선 등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도 동반 급등세를 보이며 업종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S 일렉트릭 26만 2천 선에 시작했고요. 장중 한때 고가 28만 500선까지 터치했다가 27만 5,500에 장 마감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LS 일렉트릭 전해드렸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살펴봤습니다. 전력 인프라 수혜 기대감 속에 LS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업종 전반의 상승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결국 글로벌 투자 방향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하자 국내 정유주도 오늘 영향을 받았습니다. ICA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1.26달러로 전장 대비 2.8%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날 상승으로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WTI 선물은 지난 13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12개 회원국 가운데 산유량이 세 번째인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수출국 기고 탈퇴 결정으로 국제유가를 사실상 지배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로 오일 카르텔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미 이란 간 협착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SO일 장중 12%대 상승률 기록하며 관련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오늘 SO일 전일보다 13.14% 상승한 13만 4,3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장중 13만 5,200원까지도 터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최혜지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특징주 대한전선입니다. 1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대한전선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1% 넘게 오르며 5만 1,000원대 마감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실적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매출 3조 6천억 원, 영업이익 1,0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1분기 매출이 1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중심 장세가 둔화될 경우 실적이 확실한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에너지와 건설업종 내에서 대한전선을 주요 관심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저 케이블 공급과 시공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생산부터 시공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 통합 효과가 기대되면서 중장기 성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전선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 0.22% 오른 4만 6천 원에 시작해 장중 15% 넘게 올라 5만 2,900원에 거래되며 전거래일 대비 11.55% 오른 5만 1,2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특징주 대한전선이었습니다. 네, 대한전선 실적 기대감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이런 확실한 실적주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이슈와 산업 흐름에 따라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함께 들여다볼 시장은 바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우주 산업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에 이어 새로운 성장 테마로 우주가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과 아르테미스 2호 임무 성공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관련 자산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우주 테마 상장지수 펀드 ETF 성과를 보면 이 분위기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 상품인 UFO는 연초 이후 30% 넘게 상승했고 최근 1년 기준으로는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주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비용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 우주 산업은 정부 중심의 고비용, 저빈도 산업이었는데요. 하지만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기술이 등장하면서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이제는 민간 기업도 참여 가능한 저비용, 고빈도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민간 우주 산업 시대를 만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여기에 미국은 나사의 민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중심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고 국방까지 결합되면서 우주 산업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전략 산업으로 격상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지금 시장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스페이스X를 어떻게 담느냐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 우주 ETF 출시. 두 번째, 기존 ETF 내 간접 편입 확대. 세 번째, 상장 이후 빠른 편입을 위한 지수 규칙 변경. 특히 ETF는 크게 운용자가 직접 판단하는 방식과 지수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직접 운용하는 ETF는 상장 직후 빠르게 스페이스X를 담을 수 있고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편입 시점이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상품을 보면 ARK 우주방산 ETF는 빠른 편입이 가능하지만 방산과 항공주가 함께 담겨 있어 순수 우주 비용은 제한적입니다. 또 라운드힐 우주기술 ETF는 우주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스페이스X 상장을 겨냥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테마우주혁신 ETF인데요. 이미 별도 투자 구조를 통해 스페이스X 지분을 일부 담고 있어 사실상 선반영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수를 따르는 ETF는 다른데요. 대표 상품인 UFO는 지수 규칙을 바꾸면서 대형 기업이 상장되면 다음날 바로 편입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즉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하루 만에 편입되는 구조인데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비중은 시장에 풀리는 물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물량이 적으면 약 5%, 일정 수준을 넘으면 최대 15% 확대될 수 있는데요. 이 차이가 무려 3배입니다. 그만큼 상장 구조가 ETF 수익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투자 타이밍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주 산업은 이제 초기 테마를 넘어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장 초기 가격 부담, 수급 불안, 보호 예수 해제 등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 전략이 중요합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통한 분산 투자, 그리고 단기 이벤트 대응보다는 중장기 흐름 중심의 접근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우주산업은 인공지능 이후 다음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스페이스X 상장은 산업 전체의 가치 재평가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흐름을 이해하고 포지션을 준비해야 할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산업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이스X 상장 임박과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봤습니다. 민간 우주 산업이 더 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투자 테마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흐름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승현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코스피가 하락이라는 단어를 잊은 것 같은 모양인데요. 오픈 AI발 인공지능 성장 둔화 우려로 간밤 뉴욕 증시가 흔들렸지만 국내 증시는 사흘 연속 고점을 뚫는 모습을 보였죠. 이 기세를 이어 7,000피 뚫는 모습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밝게 7,000피를 향해서 기대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최혜지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실적이라는 파도를 넘어선 하루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AI 기대감과 유가 상승 바람을 타고 떠오른 시장은 결국 실적이라는 파도를 넘어야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께서 장을 너무나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소리는 작았지만 체력은 확실히 올라온 하루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흔들리던 흐름을 오후 들어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플러스로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체력이 확실히 한 단계 올라온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